마케팅 플랜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웰런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우리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다들 뭐 피라미드 다단계 정도로 이해를 하시죠. 그러기나 말기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사람들의 편견을 별로 겁낼 필요가 없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 하는 사업이에요? 유통사업이에요. 예. 교육사업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유통사업입니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이라고 하죠. 자, 유통이란 뭘까? 우리 초등학교 때나 배웠을 거야. 예. 물건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요, 이제 각 큰 지역별로 총판을 모집하고요. 총판은 다시 그 자기가 배당받은 그 지역에서 도매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도매는 또 뭘 하냐? 각 골목에다가 소매점에다가 제품을 나눠주는 거죠. 뭐 필요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는 생산자가 하는 광고를 보고 가까운 소매점에 가서 물건을 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면서 1,000원에 돈 주고 사면서 이건 도대체 공장에서 얼마에 나올까? 한번 좀 궁금해 하셨을 텐데 공장도 생산 원가가 20%가 안 된다고 해요. 특히 화장품 같은 거, 샴푸 같은 거 7%, 8%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가 물건 하나 사면서 유통마진이 80% 이상 붙어 있는 거죠. 소비자가 총판, 도매, 소매 다 먹여 살리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유통의 판이 바뀌어갖고 이제 다들 소비자들 어디 가서 쇼핑을 해요? 대형마트 가서 쇼핑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남편 괴롭혀갖고 차 몰고 트렁크가 터져나가게 쇼핑을 해갖고 오죠. 이유는 싸고 편리하죠. 그죠? 원스톱 쇼핑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대형마트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소비자들이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 왜? 이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서로 거기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집에서 홈쇼핑으로 이제 대체를 하죠. TV를 보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최저가를 찾아서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더 편리한 방식으로 요즘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거 뭐 총알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걸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 전지현이 광고하는 마켓컬리 같으면 뭐 대단한 기중품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죠. 뭐 그 다음 아침 그죠? 반찬거리를 배달해 주잖아. 그죠? 그렇듯이 지금 이제 전국 대형마트 매출보다 홈쇼핑 전자상거래 이루어지는 매출이 거의 130%까지 추월을 하고 대형마트가 전국에 이제 한 20개 정도가 문을 닫았대요. 대기업이 만든 대형마트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보면은 주변에 재래시장도 있고 시골에 가면 오일장도 있습니다. 유통은 공존을 해요. 이게 지금 유통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유통이 이렇게 변화하는 게 결국 우리한테 무조건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유통이 변화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개인한테 재정적 위기가 초래된다 합니다. 왜 그럴까? 유통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나요? 단순해지나요? 단순해지고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자본이 많은 대기업한테 쏠림 현상이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유통이 단순화되게 되면 고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유통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생산되는 품목도 달라지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할 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북부공단에서 섬유를 수출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미즈노 아식스 일본 공장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운동화 만들어서 팔아서 수출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런 공장들 지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다 어디로 갔어? 중국으로 간 듯 했는데 중국도 비싸다고 베트남으로 갔고 베트남도 비싸다고 지금 미얀마로 공장이 다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냐? 반도체, 2차 전지, LED TV 뭐 이런 고부가 가치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넘어가면서요.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기술 집약적인 산업은 고용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고용이 점점 필요 없어지나요? 고용이 점점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도 취업이 안 되고요. 40대만 되면 회사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사정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가장들이 회사에서 밀려나니까 이제 뭐 하러 가야 돼?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은 유통시장이 저렇게 바뀌어갖고 나한테 기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편의점이고 통닭집이고 치킨집이고 베이커리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특화되어 있는 어떤 능력 없이 자영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80%가 5년 내에 폐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유통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도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고령 사회가 됐죠. 고령 사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라 그랬는데 지금은 고령 사회랍니다. 65세 노인 인구가요. 7% 이상 되면 고령화 사회고요.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고요.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 그래요. 근데 이미 대한민국은요. 이미 우리나라는요. 앉으세요. 아무나 앉으세요. 자, 이미 우리나라는 2018년도가 지나서면서요. 고령 사회로 들어섰고 이제 23년도가 되면 23년도 이제 3년 남았네. 그죠?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요. 70이 넘어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대. 여러분 70 돼서 일하고 싶으세요? 응? 우리나라가요.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각종 사회보험이 위기가 가속된대요. 건강보험은요, 2019년요, 3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되는 거 아세요? 근데 지금 3조 2천억 적자가 돼 있고, 앞으로 30년이 되면 50조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암담하죠. 국민연금도 또한 그렇습니다. 소진 시기는 이미 정해졌어요. 56년으로. 여러분 56년도에 몇 살이세요? 어려워? 자기 나이에다가 36 더하면 되잖아요. 36 더하면 몇 살이세요, 사장님? 자, 본인 나이를 못 밝히는구나. 죄송해요. 사장님 36년이면 몇 살이에요? 77 정도? 그래도 사장님은 한 12년 타먹다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을 지금 계속 이제 매년 올리고 있고 적게 받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고갈 시기는 당겨진다는 얘기지. 맞나요? 자,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됩니다. 중산층이 사라져요. 옛날에 고도성장할 때는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들이 중산층으로 진입을 하고 그들이 20년, 30년 근속을 해서 월급 받아서 내 미래를 준비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무너진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진국인가요? 아닌가요? 응? 아니라고? 왜 그렇게 낙담해?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제 노무현이가 아니지, 지금.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이 선진국이 되면 나오는 증후군이 있어. 그게 뭐냐? 저출산. 애를 안 놓습니다. 유럽에서부터 애를 안 놓기 시작했었고요. 일본도 안 놓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서니까 이제 서로 먹고 살기가 빡빡해서 이제 애를 안 놓으려고 하고요. 저성장, 옛날같이 7%, 8% 하던 고도 성장 시기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2%, 3%만 해도 상당히 우리는 잘하는 나라인데도 정치인들이 맨날 2%, 3% 갖고 싸우죠. 그죠? 그리고 저금리 시대가 되는 거야. 제일 무서운 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근무하고 퇴직금 3억, 5억 받아서 이자율 13%, 15% 갖고 노후 준비를 했는데 요즘 그게 불가능한 거지. 지금 현재 10억을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예금을 하면요. 2006년도만 해도 월 이자가 얼마 나왔어? 2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두 노부부가 280만 원이면 먹고 살만 해야 안 해요? 먹고 살만한 거지, 그죠? 여행은 못 다녀. 아파서도 안 돼요. 그죠? 근데 2016년 이후로 지금 금리가 몇 프로대요? 10억을 넣어놔도 얼마 나온다? 70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계가 불가능하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10억 갖고 뭐 해야 돼? 뭐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우린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10억 통장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10억을 만드는 방법을 새로 찾아보자고. 그래서 우리한테 대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유통이 변화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70대나 80대나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뭘 얘기할 거냐? 유통의 한 뿌리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기 전에 대기업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재래식 유통을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어떤 형태인가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품을 생산하고요,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하고 바로 연결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누가 우리 고객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소비자들한테 회원이 돼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회원 가입해서 제품 쓰는 게 어떤가요? 번거롭지 않나요? 젊으신 분들이야 번거롭지 않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번거로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 가입까지 해갖고 제품을 써야 돼? 마트에 가면 널린 게 제품인데? 그러면 우리가 회원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 회원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가 하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하고는 다른 경쟁을 한다.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품질 경쟁을 하나요? 가격 경쟁을 하나요? 그죠? 최저가만 부르짖잖아. 이 최저가를 부르짖다 보니까 서로 가격 경쟁을 하면 원가가 떨어지게 되고 원가가 떨어지면 품질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다운타운에 가면요. 슈퍼에 가면 온통 중국제밖에 안 깔려 있어. 유통 마트에. 형편없는 제품들이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도 빈니핑 부익부가 가속되다 보니까 그런 우리 한국에서 쓰지도 않을 그런 중국 제품을 쓰는 거야.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절대 가격 경쟁을 해갖고는요 대기업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품질 경쟁을 해야 돼. 그래서 생산 원가를 올려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예, 올려야 돼요. 그래서 품질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40% 가까이 생산 원가를 올린 다음에 회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회원가에 사세요 하고 70%의 제품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다들 네트워크 제품 권유받으면 처음엔 어때요? 귀찮고 불편하죠, 그죠? 근데 막상 한 번씩 네트워크 제품을 써보시면 어때요? 제품 괜찮네. 다들 하는 소리 아닌가요? 지금 보통 가정집에 다단계 제품이요. 웬만하면 안 쓰는 집이 없어. 제가 한번 네트워크 제품 안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요. 가끔 겁없는 분들이 손을 드세요. 혹시 아메치약 안 써보셨어요? 하면 치약 써봤네요. 이러면서 다시 손 내려. 그러니까 네트워크 제품을 안 써보신 써보지 않은 경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메치약, 아메퐁퐁 같은 거, 그리고 애터미 치약, 그리고 뭐 애터미 물티슈는 뭐 국민 물티슈도만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응? 그냥 제품이 좋아서 쓰는 거죠. 이제는요 고객들이 어떻게 쓰는가 하면 회사별로 제품을 골라서 씁니다. 세제는 아메나 멜라루카가 좋다 하더라. 화장품은 뭐 뉴스킨케 좋다더라. 그죠? 그리고 애터미가 물건이 싸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골라 쓰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 제품을 한번 권유받아 써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제품은 괜찮더라. 그죠? 제품이 괜찮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한번 쓰고 잊어버릴까요? 계속 쓸까요? 우리가 쓰는 것들이 생필품에 쓰고 달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쓰고 나면 제품 좋으니까 재구매라는 걸 해요. 회원들이 애용하고 재구매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사 입장에서는 총판 도매 대형마트를 모집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야. 광고할 필요 있어요? 없는 거죠. 그죠? 대형마트 목 좋은 데 입점하려고 로비하면서 그 룸사롱에서 로비할 필요 있어요? 없는 거야. 홈쇼핑에다 막 얹어갖고 10개 사면 5개 더 이렇게 덤핑 날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보고 다들 하는 말이 뭐야? 니들 제품 그렇게 좋은데 왜 백화점에 안 팔고 왜 TV 광고 안 하는데 하면 기본을 모르는 질문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충성도 높은 회원 소비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생산 원가에 더 큰 투자를 많이 하고요. 회원들은 본능적으로 좋은 제품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떤 걸 할까요? 소개라는 걸 합니다. 이 제품 쓰는데 너무 좋아. 너도 써. 너 얼굴 좋아졌다 그러면 이거 써서 그래. 너도 써. 하는데 쓰라고 할 때,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해요? 너그 동네에도 웰런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 등록하라 그래요. 나한테 소개받았을까? 나한테 등록하라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회원 유치라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회원 유치를 받은 사람이 어때요? 처음엔 나처럼 똑같이 귀찮고 불편했으나 제품을 써보니 좋아서 애용하고 재구매하게 되고 애용하고 재구매한 회원들은 다시 또 뭘 한다? 이거 괜찮은데 너도 써봐 하면서 소비자 광고가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회원이 이렇게 저기 보세요. 저기.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원이 늘어나는 모습이 뭐처럼 늘어나? 그문이 펼쳐지는 것처럼 늘어난 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회원가에 쓰고 있잖아요. 저로부터 소개된 이런 회원이 늘어날 때 제가 일일이 배달하러 갖다 주나요? 아니면 각자 회원 가입해서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택배 주문을 받나요? 각자 알아서 주문 받자. 그럼 모두 다 70%에 샀겠네. 그죠? 그럼 40%에 만들어진 걸 70%에 샀으니까 중간에 얼마가 남아있어?
30% 남아있어. 이거 원래 누가 받아간 거야? 총판, 도매, 대형마트, 홈쇼핑 업체가 받아가던 건데 이걸 회사마다 모아놨다가 어떤 회사는 매월, 어떤 회사는 매주 그걸 모아서 회원들한테 다시 돌려준다고요. 예. 그래서 그 돌려받는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매출이 5조 2천억 원이 됐고 그 중에 1조 7,800억 원을 돌려받았대요, 회원들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 원, 2만 원 캐시백 수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사람은 10억, 20억씩 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고 작년에 제일 많이 받은 분이 73억 받았대요. 예. 그래서 와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비전을 보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 그 비전을 보시는 분은 사업에 뛰어들면서 거품 물고 비즈니스나 제품을 알리는 분이 생기겠지. 맞나요? 근데 여기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제가 이뻐서 쓸까요? 그냥 본인이 좋아서 쓸까요?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 먹여 살리려고 사업할까요? 본인 사업하는 걸까요? 그죠? 각자 자기 사업하는 거 아니야? 그죠? 혹시 제가 병원에 한 6개월 누워 있어야 돼. 엉덩이뼈가 금이 가서. 그러면 여기 제품 쓰실까 안 쓰실까요? 회원들이. 써야죠. 저 상관없이 쓰겠죠. 혹시 제가 해외 한 2달 나가 있어도 제품 쓸까요 안 쓸까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할까 안 할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수당은 수동소득이 되는 거야. 그리고 권리소득이 되는 거고 이게 자산소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120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이 아이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그냥 상속이 된다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비전은 뭐다? 유통 권리 소득을 상속시킬 수 있대.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97년도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요, 직장인들, 화이트 칼라들한테 충격이 온 거야. 평생 직장, 회사에 뼈를 묻을 때 충성을 하면서 살면은 노후가 보장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뇌리에 박힌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97년도, 8년도, 99년도가 되면서 우리 와이프가 그냥 봉다리 들고 다니면서 하는 세제 나부랭이 다단계로 알고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고 이게 전자상거래가 결부가 돼서 유통의 한 흐름이 되고 이게 상속까지 되고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준다고 이러면서 그때 화이트 칼라들이 대거 진입한 거야. 그때 이제 아메가 매출이 1조를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회계사, 변호사, 의사, 약사들이 전문직 종사자들이었고 그들의 철밥통이 이제는 사라진 거야. 왜? 변호사도 1,500명씩 뽑고 회계사도 1,000명씩 뽑다 보니까 이제는 무한경제 시대로 들어선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야, 이거 정신 차려야겠네 하면서 전문직 종사자들도 네트워크 시장에 들어오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 자체가 되게 세련돼지고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복잡해지고 아주 정밀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안이 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어떻게? 자본 없이, 점포 없이, 어떤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거야.